오늘은 강복님이 응급실에 친달이 맞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응급실은 오늘 완벽하게 공태경과 오연두의 편이 되어 김준하를 혼냈는데요. 응급실은 너 좋은 말로 할 때 내 손주 앞에서 썩 꺼지라고 말을 하면서 안 그러면 내 몸을 다 유저를 내주겠다고 나이 80이 넘으면 눈에 뵈는 게 없다면서 속 시원하게 할 말을 다 했어요. 응급실은 너 한 번만 더 내 입에 내 손주 태경이 이름을 올리기만 하면 유저를 내주겠다고 단단히 공언했는데요. 공태경은 응급실이 완벽히 자신의 편이 되어 대신 싸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했으면서도 응급실이 마치 친할머니처럼 행동하자 마음이 짠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응급실이 직접 그동안의 모든 잘못과 과오를 사과하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를 용서하지 말라는 응급실의 말에 왜 용서할지 말지조차 할머니가 결정하냐며 자기에게 했던 과오 모두 하늘이에게 갚으라고 눈물을 머금으며 말을 했고, 응급실은 알겠다면서 죽을 때까지 내 죄를 모두 갚고 가겠다고 했네요. 하지만 공태경은 응급실이 미우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에게 아직도 딸기 찾고 싶으시냐면서 딸기 찾는 걸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응급실은 자식이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첫 자식이니까 찾고 싶다면서 울었고, 눈이 시뻘개진 공태경은 응급실을 경찰서 실종자가족센터에 직접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태경은 딸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검색해서 이미 이곳을 알고 있었다면서 한참 전부터 할머니가 찾고 싶어하는 딸기를 찾아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십몇 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지만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되었네요. 하지만 막상 실종자가족센터에 온 응급실은 떨려서 못 들어가겠다면서 망설였는데, 공태경은 그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떨린다던 응급실은 막상 센터에 들어가니 말을 잘했는데요. 경찰서 직원에게 딸기 가재 손수건을 보여주고 맞춤법을 맞게 고쳐 쓴 편지를 전해주었고, 경찰서 직원은 할머니 생전에 꼭 찾아드리겠고 설사 돌아가시고 난 후에 찾게 된다 하더라도 편지와 가재 손수건 꼭 전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응급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어요. 응급실은 가슴에 얹어놓았던 돌덩어리를 치워버린 것 같았는지 들어갈 때와는 달리 한결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응급실은 이제 마음이 봄날처럼 설레었는지 죽어서 만나서도 좋고 살아 만나서도 좋다면서 딸기에 대한 무거웠던 마음을 한켠 가볍게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인옥은 오연두의 친정집 오연두 방에서 단둘이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인옥은 오연두가 있었기에 응급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해 연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오연두 어찌나 사람이 괜찮은지 이인옥이 고마워하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한사코 말을 하며 이미 응급실은 이인옥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모든 게 응급실의 의지였다고 대답을 해주네요. 아마 이인옥 때문에 응급실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도 흘리셨을 거라며 응급실이 얼마나 이인옥을 위하는지 이인옥이 응급실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중간에서 말을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만약 장세진이 며느리였다면 응급실과 이인옥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중간에서 나쁜 짓만 골라 일삼았을 것 같은데, 마음 따뜻한 오연두이기에 이인옥과 응급실이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이인옥은 오연두가 이인옥을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연두는 쑥스러워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혼자 아이 낳고 키우니 어머니 생각이 절로 났다며 어머니가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느껴졌다며 하늘이 볼 때마다 태경씨 생각이 났다고, 혼자 하늘이 키울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어머니 정말 대단하다고 축켜 세워줬어요. 그동안 태경이 혼자 키우고 눈칫밥 먹으며 힘든 세월을 살아왔던 이인옥은 오연두에게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이 났을 것 같네요. 응급실은 공태경과 오연두를 백화점에 데리고 가 돈줄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딸기에 대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자 기분이 좋아진 응급실은 공태경과 오연두에게 입고 싶은 옷과 가방을 사라고 했고, 물욕이 별로 없는 공태경과 오연두는 수십 벌의 옷을 직접 입어봐야만 하는 이 시간이 힘들기만 했는데요.
만약 장세진이라면 이게 웬 떡이냐면서 백화점을 싹쓸이 했을 것 같은데 공태경과 오연두는 이걸로 충분하다면서 은금실을 말리는 모습이었네요. 근데 은금실 정말 센스쟁이인 게 공태경이 오연두에게 꽃을 선물하도록 귀띔까지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은금실은 그냥 옷을 사준 것이 아니라 오연두가 그동안 호사도 못 누리고 맨날 양가 눈치 보면서 기저귀나 갈고 온갖 어려움과 역경에 있었던 걸 인정하고 일부러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었던 건데요. 그동안 힘들기만 했던 공태경 가족들이 잠깐이라도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시청자로서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늘 그놈의 김준하와 장세진이 문제죠.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공태경과 오연두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할 동안 김준하는 구청에 와서 친권 지정 신고를 하면서 아주 이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빌런도 이런 빌런이 없더라고요. 그나저나 대한민국 법이 왜 이렇게 허술한지 민법을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민법에는 부모가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서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나오고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고 제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김준하는 너무 쉽게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김준하가 한 건 인지신고서로서 혼인 외에 출생자와 친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인지신고를 할 때는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의기양양하게 인지신고를 마친 김준하는 오하늘을 김하늘로 바꾸어버린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다니면서 또 오연두와 공태경을 괴롭혔어요. 김준하와 장세진만 사라져버리고 나면 공태경과 오연두는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장세진도 공태경과 넥스그룹의 미련을 버리고 김준하도 오연두와 하늘이를 포기하고 멀리 떠나버리는 모습 나오면 좋겠네요. 이번 회에서는 김준하를 쫓아서 미국에서 온 여자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음 해에 그 여자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김준하가 그동안 벌인 악행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겠어요. 다음에 예고편을 보면 공찬식이 김준하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단순히 하늘이와 관련된 일뿐 아니라 넥스그룹 미국 지사 인수합 변건과 관련해서도 김준하가 저지른 악행을 모두 알게 된 공찬식이 김준하를 감옥에 보내버리는 속 시원한 장면 한번 나와줘야죠. 미국에서 온 여자가 그동안 김준하가 번 돈까지 모두 갖고 튀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감옥에서 손도 못 쓰고 알거지가 된 김준하 절규하는 모습 나오겠네요. 장세진이 강복님과 장호의 사이를 오해한 걸 알게 된 강복님은 학교에 자퇴서를 내러 직접 찾아왔는데요. 강복님은 장호가 자퇴서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결국 장세진과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장호는 장세진이 참 괘씸할 것 같아요. 장세진의 엉뚱한 오해 때문에 학구열이 누구보다 강한 학생 강복님이 학교를 포기하게 생겼으니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걸 사랑하는 장호는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김준하의 얼굴을 알아본 장호는 김준하와 장세진이 사귀던 사이라는 중요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실을 곧 공찬식에게 전할 것 같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공찬식은 장세진도 회사에서 내쫓아야만 하죠. 은금실과 강복님을 이어주었던 올드스쿨에서의 인연은 여기까지로 나왔지만 두 사람은 실종자 가족센터에 연락을 받고 극적인 상봉을 할 것 같은데요. 은금실은 딸기가 첫 딸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짜가 나타났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강복님의 나이가 59세, 공찬식 나이가 64세로 강복님이 공찬식보다 나이가 어려서 딸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당시 딸기를 보육했던 고아원에서 딸기의 나이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강복님이 은금실의 친딸인 게 드러나게 될 것 같네요. 은금실은 죽어서 딸기에게 물건만 전해줘도 여한이 없다고 말을 했었지만 공태경을 통해 딸기를 진짜 찾게 되면서 정말 큰 행복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잃어버린 딸 때문에 평생 힘들어했었던 은금실 이제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내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